이 목소리 기억나? 주상철 씨가 마지막으로 남긴 비명인데. 오후 2시의 집무실, 묵직한 가죽 냄새가 팽팽한 긴장감을 더했어요. 한혜라 부회장이 책상 위에 놓인 복구된 휴대폰을 차가운 눈길로 내려다보며 말을 건넸어요. 조금 전 사설 복구센터를 통해 되살아난 차정원의 휴대폰에서는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기계음 섞인 비명과 누군가의 거친 숨소리가 집무실의 정적을 날카롭게 찢어발겼어요. 윤 비서가 허리를 숙이며 얼마 전 어렵게 넘겨받았던 복구 경위를 다시금 보고했어요. 네, 부회장님. 주상철 씨가 살해당하던 순간의 녹취가 확실합니다. 윤 비서의 확신에 찬 대답에 한혜라 부회장의 입가에는 서늘한 미소가 번졌어요. 한혜라 부회장은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휴대폰의 재생 버튼을 천천히 눌러 멈췄어요. 결국 이렇게 내 손에 들어오는구나. 진태석, 이제 넌 끝이야. 진태석 회장의 몰락을 예견하는 한혜라 부회장의 목소리는 집무실 벽면에 부딪혀 공명했어요. 이 녹음 파일은 진태석 회장의 추락을 확정짓는 동시에 한혜라의 권력을 공고히 할 핵폭탄이었어요. 한혜라 부회장은 휴대폰을 움켜쥔 채 창밖의 건양그룹 본사 건물을 뚫어지게 응시했어요. 그녀의 눈동자에는 더 높은 곳을 향한 갈증과 승리자의 오만함이 동시에 서려 있었어요. 같은 시간 진세훈 본부장의 집 거실은 전쟁터나 다름없었어요. 깨진 화병 조각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흩어진 옷가지들이 아수라장을 이루고 있었어요. 주영채가 진세훈 본부장의 다리를 붙잡고 처절하게 매달리며 바닥을 긁어댔어요. 세훈 씨, 제발. 나 오빠 없으면 죽어. 엄마가 한 짓이지 내가 한 거 아니잖아. 주영채의 비명 섞인 애원에도 진세훈 본부장의 표정에는 일말의 동정심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진세훈 본부장은 주영채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혐오감이 서린 눈빛으로 내려다봤어요. 살인자의 피가 흐르는 여자랑 한 침대를 쓰라고? 당장 나가. 진세훈 본부장의 고함이 거실 천장을 울리며 주영채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오빠,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다 잘못했어. 주영채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다시 진세훈 본부장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어요. 진세훈 본부장은 발로 주영채를 밀쳐내며 현관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어요. 내 눈앞에서 사라져. 아니면 내 엄마가 저지른 짓 세상에 다 터뜨리기 전에. 진세훈 본부장은 주영채의 가방을 현관 밖 복도로 사정없이 내던져버렸어요. 살인자의 딸은 필요 없다는 진세훈 본부장의 선언은 주영채의 모든 기반을 무너뜨렸어요. 주영채는 차가운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남편에게 처절하게 버림받은 충격에 몸을 떨었어요. 자신의 친모 공난숙이 진세훈의 친모를 죽였다는 사실은 주영채에게도 가혹한 현실이었어요. 진세훈 본부장은 일말의 망설임 없이 현관문을 쾅 닫고 안에서 잠금 장치를 걸어버렸어요. 2시 30분의 관장실, 어두운 조명 아래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차정원과 주한을 부회장이 나란히 서서 책상 위에 설계 도면을 넓게 펼쳤어요. 두 사람은 비자금 증거 확보를 위해 굳게 다짐했던 대로 적진의 심장부에 들어왔어요. 차정원은 관장실 벽면에 걸린 대형 액자를 조심스럽게 옆으로 밀어내며 금고를 찾았어요. 주한을 부회장은 휴대용 손전등을 비추며 차정원의 세밀한 움직임을 지탱해 주었어요. 하늘 씨, 이 금고 안에 한혜라 부회장의 비자금 장부가 있을 거예요. 차정원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관장실의 무거운 공기를 뚫고 주한을 부회장에게 전달됐어요. 비자금의 실체를 밝혀내려는 차정원의 손가락이 벽면의 미세한 틈을 집요하게 더듬었어요. 마침내 손끝에 걸린 비밀번호 입력판이 붉은 빛을 내며 모습을 드러냈어요. 찾았어요. 여기서부터는 시간이 얼마 없어요. 차정원이 급히 비밀번호를 입력하려 하자 주한을 부회장이 주변의 기척을 살폈어요. 복도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발소리에 주한을 부회장이 차정원에게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정원 씨, 서둘러요. 한혜라 부회장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릅니다. 관장실의 육중한 문이 예고도 없이 열리며 눈부신 조명이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한혜라 부회장이 입구에 서서 차가운 눈초리로 두 사람을 쏘아보고 있었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니, 정원아? 한혜라 부회장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차정원은 손에 쥐고 있던 도면을 뒤로 숨겼어요.
과연 차정원과 주하늘은 비자금의 실체를 밝혀내고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잠시 후 건양 갤러리 관장실은 숨이 막힐 듯한 정적으로 가득 찼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니, 정원아? 한혜라 부회장의 서늘한 목소리가 열린 문틈 사이로 날카롭게 날아와 박혔어요. 도면을 살피던 차정원의 손이 눈에 띄게 파르르 떨리며 멈췄어요. 차정원은 본능적으로 등 뒤에 숨긴 설계 도면을 꽉 움켜쥐었어요. 옆에 서 있던 주하늘 부회장 역시 굳은 표정으로 한혜라 부회장을 응시했어요. 한혜라 부회장이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를 내며 관장실 안쪽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어요. 집무실 중앙에 선 그녀의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늘어지며 두 사람을 압박했어요. 부회장님, 저는 그저 업무 파악을 하려던 것뿐입니다. 차정원이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정면으로 한혜라 부회장을 쳐다봤어요. 한혜라 부회장이 차정원의 턱을 부드럽지만 강한 힘으로 치켜 올렸어요. 거짓말하지 마. 내 눈 속의 불순한 의도 내가 모를 것 같아. 한혜라 부회장의 눈동자가 차정원의 흔들리는 시선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어요. 한혜라 부회장은 이미 차정원의 복구된 휴대폰을 손에 넣은 상태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 사실을 철저히 숨긴 채 차정원의 반응을 즐기듯 관찰했어요. 차정원은 자신의 모든 치부가 담긴 휴대폰이 어머니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시키는 일만 해. 갤러리 맡겼다고 내가 주인이 된 줄 아니? 한혜라 부회장이 경고를 던지며 차정원의 턱을 거칠게 놓아버렸어요. 차정원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고 입술은 하얗게 질려버렸어요. 명심해. 내 그림자를 벗어나는 순간 너도 진태석과 같은 운명이 될 테니까. 한혜라 부회장의 위협은 단순한 경고 이상의 무게로 다가왔어요. 주하늘 부회장이 차정원의 앞을 가로막으며 한혜라 부회장의 앞을 막아섰어요. 부회장님, 정원 씨는 제 지시에 따라 움직인 것뿐입니다. 주하늘 부회장의 단호한 말에 한혜라 부회장이 비릿한 웃음을 지어 보였어요. 주하늘 부회장도 조심해. 내 딸 옆에 붙어서 헛된 꿈 꾸지 말고. 한혜라 부회장이 주하늘 부회장을 차갑게 훑어본 뒤 문으로 향했어요. 닫히는 문소리와 함께 관장실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가라앉았어요. 정원 씨, 괜찮아요? 저 여자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주하늘 부회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차정원의 어깨를 짚었어요. 차정원은 한혜라 부회장이 떠난 문을 멍하니 바라보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어요. 손에 쥔 도면이 구겨지는 소리만이 적막한 방안을 채웠어요. 한혜라 부회장은 관장실 복도를 걸으며 주머니 속에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차정원이 그토록 찾고 싶어하던 진실은 이미 한혜라 부회장의 주머니 속에 있었어요. 하지만 한혜라 부회장은 이 패를 가장 잔인한 순간에 쓰기로 결심했어요. 정원아, 내가 아무리 도망쳐도 넌 결국 내 손바닥 아니야. 한혜라 부회장의 낮은 읊조림이 복도의 차가운 공기 속으로 흩어졌어요. 이 갤러리 지하 깊숙한 곳에 숨겨진 비자금 장부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한혜라 부회장이 숨기고 있는 또 다른 계략은 어디까지 뻗어 있을까요? 어머니가 내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쯤 알게 될까요? 차정원의 눈빛에 서린 공포와 결의가 갤러리의 어둠 속에서 번뜩였어요. 오후 4시의 서늘한 면회실, 금속 의자의 삐걱임이 정적을 깨뜨렸어요. 수의를 입은 진태석 회장은 초췌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살벌한 도끼를 품고 있었어요. 그는 가림막 너머에 앉은 한혜라 부회장을 뚫어지게 노려보며 비릿한 웃음을 지었어요. 부회장님, 저를 사육했다고 하셨죠? 이제 사육당할 시간은 당신이에요. 진태석 회장은 구치소에 갇힌 울분을 참지 못하고 가림막을 주먹으로 쾅 내리쳤어요. 가림막이 위태롭게 흔들렸지만 한혜라 부회장은 미동도 없이 그를 차갑게 응시했어요.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주머니에서 차정원의 복구된 휴대폰을 꺼내 가림막에 밀착시켰어요. 이 목소리 기억나? 주상철 씨가 마지막으로 남긴 비명인데. 한혜라 부회장이 재생 버튼을 누르자 면회실의 공기를 찢는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나왔어요. 휴대폰에서 흘러나오는 주상철의 처절한 음성에 진태석 회장의 눈동자가 경련하듯 떨렸어요. 진태석 회장은 한혜라 부회장이 자신의 목줄을 죄일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는 사실에 숨을 몰아쉬었어요. 너 이걸 어디서 확보했어?
아니야, 이건 조작이야. 그럴 리 없어. 진태석 회장은 가식적인 웃음을 지으려 애썼지만 창백하게 질린 얼굴은 숨기지 못했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가림막을 짚으며 녹음 파일의 진위를 부정하려 발악했어요. 한혜라 부회장은 조용히 녹음 파일을 멈추고 태석의 일그러진 얼굴을 감상하듯 쳐다봤어요. 조작인지 아닌지는 검찰이 판단하겠지. 어때? 아직도 사육 운운할 기운이 남아있어? 한혜라 부회장은 대답 대신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온 지분양도 서류를 꺼내 놓았어요. 진태석 회장은 서류에 적힌 문구들을 확인하는 순간 힘없이 바닥으로 무릎을 꿇었어요. 자백 대신 내가 가진 건양의 모든 지분을 나한테 넘겨. 그게 내가 살 길이야. 한혜라 부회장은 살인 미수 증거를 묻어주는 대가로 건양그룹의 경영권을 요구했어요. 진태석 회장은 자신의 제국이었던 건양을 통째로 내놓으라는 요구에 짐승 같은 신음소리를 냈어요. 한혜라, 내가 감히 나를 협박해? 내가 누군지 잊었어? 내가 널 여기까지 키웠어. 그는 가림막을 손톱으로 긁어대며 소리를 질렀지만 헤라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잊은 건 당신이지. 여긴 구치소고 당신은 이제 살인 미수범일 뿐이야. 한혜라 부회장은 지분 전체를 넘기라는 노예 계약서를 들이밀며 태석의 목을 조여갔어요. 진태석 회장은 분노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지만 헤라가 쥔 녹취록 앞에 무력했어요. 그는 자신을 배신하고 헤라와 손을 잡은 공난숙에 대한 증오를 떠올리며 이빨을 맞물렸어요. 정말 이 서류에 사인하면 저 녹음 파일은 영원히 세상에서 사라지는 건가? 진태석 회장의 비굴한 질문에 한혜라 부회장은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 선택에 달렸지. 여기서 평생 썩을지 아니면 빈털터리로라도 목숨만 건질지. 한혜라 부회장은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외투깃을 정돈했어요. 진태석 회장은 멀어지는 그녀의 등을 향해 악에 바친 비명을 지르며 가림막에 머리를 박았어요. 내가 그냥 무너질 것 같아? 공난숙, 그 배신자랑 너, 내가 지옥까지 쫓아가서 죽여버릴 거야. 한혜라 부회장은 차갑게 돌아서며 아무런 대꾸도 없이 면회실 철문을 열고 나갔어요. 철문이 닫히는 둔탁한 소리가 진태석의 절규를 가차없이 끊어내며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진태석은 바닥에 주저앉아 헤라에게 모든 것을 뺏겼다는 사실에 몸을 부르르 떨었어요. 과연 진태석 회장은 이대로 자신의 모든 권력을 포기하고 한혜라의 발밑에 엎드릴까요? 오후 5시 세훈의 집 거실에 무거운 긴장감이 가득 찼어요. 거실 한복판에 서 있는 진세훈 본부장의 뒷모습에서 서늘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어요. 공난숙 회장이 주영채의 전화를 받고 급히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녀는 사위가 자신의 과거 살인 행적을 알게 된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말을 건넸어요. 세훈아, 이게 무슨 일이니? 영채를 집 밖으로 내쫓다니 무슨 오해가 있었던 거 아니야? 진세훈 본부장이 천천히 몸을 돌려 공난숙 회장을 뚫어지게 노려봤어요. 그의 눈동자에는 억눌러왔던 증오와 사리가 뒤섞인 불꽃이 번뜩이고 있었어요. 장모님, 아니 공난숙 씨. 우리 엄마 죽이고 밥이 넘어갔습니까? 진세훈 본부장의 입에서 튀어나온 핵폭탄 같은 질문에 공난숙의 표정이 굳어버렸어요. 공난숙 회장은 순간적으로 평정심을 잃고 들고 있던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거실의 대형 시계 초침 소리만이 불길하게 째깍거리며 정적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어요. 공난숙 회장은 떨리는 입술을 간신히 떼며 애써 태어난 척 대답을 시도했어요. 세훈아, 그게 무슨 소리니? 누군가 너한테 헛소리를 한 모양이구나. 헛소리? 진태석 회장이 직접 말해줬어. 당신이 우리 엄마를 어떻게 죽였는지. 진세훈 본부장은 고함을 지르며 공난숙 회장에게 성큼성큼 다가가 멱살을 움켜잡았어요. 공난숙 회장은 사위의 갑작스러운 폭력에 비명을 지르며 벽으로 밀려났어요. 그녀의 등 뒤로 차가운 벽면의 온기가 전해지자 비로소 죽음의 공포가 엄습했어요. 내가 잘못했다, 세훈아. 하지만 그건 사고였어. 내가 의도한 게 아니야. 공난숙 회장은 진태석에게 협박당하던 순간보다 더한 공포에 몸을 떨었어요. 그녀의 손가락은 진세훈 본부장의 팔을 밀어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진세훈 본부장의 악력은 공난숙 회장의 숨통을 서서히 조이며 그녀를 압박했어요. 사고. 우리 엄마가 죽을 때 당신도 이랬냐고. 똑같이 느껴봐. 진세훈 본부장의 포효가 거실을 휩쓸며 주영채의 울음소리를 가차없이 덮어버렸어요. 공난숙 회장의 얼굴은 산소가 부족해 실핏줄이 터진 듯 붉게 달아올랐어요. 그녀는 눈앞이 흐릿해지는 와중에도 진세훈 본부장의 광기 어린 눈빛을 마주해야 했어요. 진세훈 본부장은 공난숙 회장의 목을 잡은 손에 더욱 강한 힘을 주며 벽으로 눌러붙였어요. 오후 5시 15분 같은 시간 집 밖 복도에는 주하늘 부회장이 조용히 서 있었어요. 주하늘 부회장은 열린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거친 고함과 비명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품 안에서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어요. 화면 속에는 광기에 휩싸인 진세훈 본부장과 죽어가는 공난숙 회장의 모습이 담겼어요. 주하늘 부회장은 이 영상이 한혜라 부회장의 손에 들어갈 때의 파급력을 계산했어요. 주하늘은 정원과 약속했던 비자금 추정만큼이나 이 영상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어요. 이 영상이면 한혜라 부회장도 당장 움직이겠지. 주하늘 부회장은 차가운 표정으로 촬영된 영상을 한혜라 부회장에게 즉시 전송했어요. 전송 완료를 알리는 짧은 진동이 주하늘 부회장의 손끝을 타고 전해졌어요. 그 시각 집무실에서 영상을 확인한 한혜라 부회장의 입가에는 기묘한 미소가 걸렸어요. 한혜라 부회장은 공난숙의 약점을 쥐게 된 것에 만족하며 다음 지시를 준비했어요. 거실 안에서는 여전히 공난숙 회장의 처절한 신음과 진세훈의 저주가 이어졌어요. 진세훈 본부장은 공난숙 회장을 바닥으로 팽개치며 서늘한 선언을 내뱉었어요. 여기서 죽는 건 너무 편해. 당신이 가진 모든 걸 하나씩 짓밟아 줄게. 공난숙 회장은 바닥을 기며 진세훈 본부장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걸복걸했어요. 진세훈 본부장은 그녀의 손을 가차없이 걷어차며 거실 구석에 놓인 서류 가방을 챙겼어요. 기다려.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부터 불태워줄 테니까. 진세훈 본부장은 공난숙 회장을 내버려 둔 채 현관문을 향해 거칠게 걸어나갔어요. 복도에 있던 주하늘 부회장은 몸을 숨기고 진세훈 본부장이 멀어지는 것을 지켜봤어요. 바닥에 쓰러진 공난숙은 헤라와 맺은 동맹조차 기억나지 않을 만큼 무너졌어요. 과연 공난숙 회장은 이 참혹한 복수의 칼날 아래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공난숙의 비명이 텅 빈 거실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메아리쳤어요. 여기서 죽는 건 너무 편해. 당신이 가진 모든 걸 하나씩 짓밟아 줄게. 진세훈 본부장이 바닥에 쓰러진 공난숙 회장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거실의 차가운 공기를 가차없이 베어냈어요. 진세훈은 분노로 인해 거칠어진 숨을 몰아쉬며 주먹을 꽉 움켜쥐었어요. 오후 6시 거실의 조명이 깜빡거리며 공난숙의 일그러진 얼굴을 비췄어요. 공난숙 회장은 바닥을 기며 진세훈의 구두 끝을 붙잡으려 애를 썼어요. 세훈아, 제발 살려줘. 내가 다 보상할게. 시키는 건 뭐든 다 할게. 공난숙은 이전에 진태석에게 협박당할 때보다 더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어요. 진세훈은 혐오스럽다는 듯 그녀의 손을 발로 걷어차며 뒤로 물러섰어요. 보상? 당신이 죽인 우리 엄마가 돌아오기라도 한다는 거야? 진세훈의 호통이 천장을 울리자 공난숙은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이 파국은 진태석이 던진 폭로라는 불씨가 만든 거대한 화재였어요. 그 시각 거실로 이어지는 복도의 어둠 속에는 주하늘 부회장이 서 있었어요. 주하늘은 문틈 사이로 펼쳐지는 참혹한 광경을 한 자락도 놓치지 않았어요. 그는 품 안에서 휴대폰을 꺼내 진세훈의 폭주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어요. 화면 속에는 공난숙의 목을 조르던 진세훈의 광기 어린 얼굴이 담겼어요. 주하늘은 비자금 추적을 결심했을 때보다 더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이 영상이면 한혜라 부회장도 움직이지 않을 수 없겠지. 주하늘은 휴대폰의 전송 버튼을 눌러 영상을 한혜라에게 즉시 보냈어요. 데이터가 전송되는 동안 휴대폰의 작은 불빛이 그의 안경 너머로 번뜩였어요. 전송 완료를 알리는 짧은 신호음이 적막한 복도에 조용히 울려 퍼졌어요. 바로 그 시각
한혜라 부회장의 집무실 책상 위에 놓인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한혜라는 주하늘이 보낸 영상을 확인하며 소파 깊숙이 몸을 묻었어요. 화면 속 공난숙의 처절한 몰락을 지켜보는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걸렸어요. 공난숙, 이제 넌 내 손안에 완전히 갇힌 셈이야. 한혜라는 이 영상을 공난숙을 완벽히 지배할 새로운 족쇄로 삼기로 했어요. 그녀는 입수한 차정원의 녹음 파일과 이 영상을 비교하며 생각했어요. 진태석에 이어 공난숙까지. 이제 건양은 온전히 내 차례야. 한혜라는 공난숙의 생사여 탈권을 쥐게 된 것에 만족하며 윤비서를 호출했어요. 그녀의 야망은 이전에 선언한 회장 취임을 향해 거침없이 질주하고 있었어요. 오후 6시 30분, 진세훈은 비틀거리는 공난숙을 내버려 둔 채 집을 나섰어요. 복도 어둠 속에 몸을 숨겼던 주하늘은 그가 멀어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주하늘은 텅 빈 거실에서 신음하는 공난숙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의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리며 공난숙의 귓가에 공포를 심어줬어요. 공난숙은 주하늘의 그림자가 자신을 덮치자 자지러지는 비명을 질렀어요. 주하늘은 그녀의 앞에 멈춰 서서 아주 낮고 은밀한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주상철 씨를 정말 죽인 사람이 공난숙 혼자라고 생각해요? 주하늘의 질문은 공난숙이 숨겨온 또 다른 공범의 존재를 정조준했어요. 공난숙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듯한 충격에 눈을 크게 떴어요. 주하늘은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차가운 표정으로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거실에는 공난숙의 가쁜 숨소리와 깨진 화병의 파편들만이 남겨졌어요. 이 거대한 파국은 새로운 피해 복수를 예고했어요. 진실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어요. 주하늘 부회장의 낮은 읊조림이 어둠 속으로 흩어졌어요. 과연 이 모든 살인 사건 뒤에 숨겨진 진짜 흑막은 누구일까요? 진세훈은 어머니를 죽인 공난숙을 거실 바닥에 팽개치며 처절한 울분을 토해냈어요. 공난숙은 사위의 광기 어린 복수 앞에 비명을 지르며 비참하게 무너졌지요. 주하늘은 이 모든 폭행 장면을 몰래 촬영해 한혜라에게 증거 영상으로 보냈어요. 공난숙이 진세훈의 칼날을 피할지 한혜라의 새로운 노예가 될지 선택해야 했어요. 주상철을 죽인 공범이 따로 있다는 주하늘의 의문이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과연 진짜 배우는 누구일지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